그죠? 해방. 45년입니다. 몇 월 며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근데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소련이 점령해서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공산정권을 세웠죠. 그리고 남한은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10월 14일 날 평양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첫 등장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연설문 뭐 보고 읽고 있죠? 예? 예. 누가 써준 걸까? 누가 써준 거야? 소련이 써준 거지. 소련이 써준 거를 읽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때 한 유명한 연설이 뭉치면 살고 흩어져 죽는다. 그래서 이게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때 김일성이가 한 연설은 뭐냐면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기술 있는 자는 기술로 누구든지 공산 정권에 참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일파도 공산 정권에 참여하면 용서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독립운동한 이승만 박사와 함께 그 정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두드러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 어디로 넘어갔지?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드러 맞아 죽게 된 친일파들은 다 북으로 올라가고 북한에서는 친일파라도 공산 정권에 참여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다 북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친일파지만 공산 정권이 싫어. 그럼 어떻게? 월남해야지. 그리고 공산 정권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엘리트들은 다 어디로 내려왔어? 남한을 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엘리트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거고 북한은 공산주의 친일파들이 세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친일파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뭐로 몰아? 친일파로 모는 거지. 빨갱이가 아니라 친일파로. 그래서 대한민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파지만 공산주의가 신 사람 내려왔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도 엘리트가 하니까 이 정권에 참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대한민국을 친일파 정권이다 그렇게 매도하고 폄하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일파 정권은 누구야? 북한인 거지. 자,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때 등장할 때가 33세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70세.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지만 고도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프린스턴 박사니까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33세. 육문중학교 중퇴 출신이에요. 중학교 중퇴. 그 중학교 중퇴짜리가 나라를 세웠으니 제대로 되겠어요? 자, 그래서 45년 10월 27일 날 처음으로 전국 경기대회를 서울 운동장에서 한 거야. 뭘 걸고? 태극기를 걸고. 요게 누굴까? 그렇지. 현기정이야. 울어 안 울어? 울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해방되고 처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전국 경기대회를 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때 이 종합경기장 대회 연설을 누가 했을까? 이승만 박사가 있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조국을 위해 뛰어주십시오. 나는 해외 각지를 전전하면서 나라를 찾아가려고 애원했지만 누가 미국 땅을 사람들을 테레비를 실신을 알고 태극기 한 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각지에 미달려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동을 하는 청년들은 다 엘리트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까도 말했잖아. 자, 일본 일제 식민지 때에 배제 학교에서 축구 선수다. 그러면 최고 엘리트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우니까 너희들은 태극기 품고 세계를 나가서 마음껏 펼치라는 거지. 그때 한 청년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어. 그게 누구야? 서인복 선수야. 1947년 4월 19일 날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자, 이때 나라가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아직 안 세워졌지. 세우는 과정이지. 언제 세워졌어? 1948년 8월 15일 날 세워졌지. 그러니까 나라도 세우기 전에 이미 47 국제대회에 출전을 시킨 거지. 누가? 이승만 박사가. 왜? 그래야 세계에 알려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주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 가가지고 1등을 했어. 서인복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스포츠 모든 걸 떠나서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 1위를 한 게 마라톤 서인복입니다. 물론 손기종이는 했지만 한국 이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세계 최초 국제대회 참가 1위가 놀랍게도 스포츠계에서 나온 거야. 서인복이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이상을 알리기 시작한 거지. 그때 코치가 누구였냐? 손기정이었어. 그래서 서인복 이야기에 누구를 위해서 달리라? 조국을 위해서 뛰라. 근데 30km 지점에서 대가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졌어.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뛰었어.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25분 39초. 손기정이는 2시간 26분 1분 땡겼지. 그래서 이게 꼴이라는 장면이에요. 서인복이가. 가운 막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라도 없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야? 이승만 박사 같은 이런 국제 외교에 통달한 사람과 그런 인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끝나고도 돌아오는데 돌아올 돈이 없어. 그때 건국 활동을 하던 이명신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지. 이게 이원수 목사,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 동지인데 이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지. 이게 금메달. 그래서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야. 그래서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당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막 나라를 세우는 단계잖아.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난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난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남도당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방해를 했잖아. 위조 집회 만들고 4.3 제주 반란 사건 일으키고 무장공비 난리치고 대구 폭동 일으키고 그러는 와중에 손기성이가 태극기를 가지고 세계 1위를 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높고 계시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런 방해와 그런 악랄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에? 서인복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맨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해서 소련의 방해를 불구하고도 대한민국 설 수 있었다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환영식 할 때야. 그때 역시 이승만 박사가 서인복 선수를 환영하면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냈구나. 나는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신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대는 겨우 2시간 25분 39초를 뛰고도 연예 신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1904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게 독립운동해도 누가 하나 참 알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해냈구나. 2시간 25분 39초를 뛰고 전 세계 보스턴 마라톤이 얼마나 유명해. 지난번에 북한 테러 났었지. 밥솥 테러 난 데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야. 그 세계적인 이 마라톤 대회에 우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한 게 스포츠였다는 거죠. 자, 이때 바로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합의가 된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두를 통해서 세워졌고 북한은 거부했지.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공산정권을 세운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도 불법 조건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감시하에서 유엔의 총회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선두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고 북한은 지들 마음대로 세운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1948년 1월달 제5회 동계올림픽에 참전을 하네. 야, 그래서 그 당시 동계올림픽이 스위스에서 일어났으니까 정반대잖아. 근데 동계올림픽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태극기 그래가지고 이때만 해도 코레아라고 써서 C를 써서 K를 쓰고 코레아. 뭐 엉망이지 뭐. 아직 나라가 안 세워졌잖아, 그렇지? 48년 8월 15일 날 세워졌는데 48년 1월이니까 아직 나라가 안 세워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K이고 여기는 C야. 그 다음에 재밌다. 국기도 알아? 이상하지? 그치? 건, 곤, 감리. 그래서 여기에 짝대기가 있고 가운데 뚫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 자, 이게 그때 참석했던 이호창 선수야. 그러니까 나라도 생기기 전부터 스포츠 분야는 이승만 박사가 세계대회에 출전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하고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하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는데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 거지, 스포츠가. 그래서 이게 요거는 선수식 하는데 또 재밌지. 선수가 하는데 마침 그 뒤에 태극기가 있는 거야.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 나라도 없는데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했는데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이 네덜란드 선수들하고 이제 사진 촬영한 그런 스케이트 선수네. 그리고 드디어 5월 10일 날 유엔의 감시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법적 보호하에 재헌의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원래는 200석을 뽑아야 돼. 근데 2석이 모자랐어. 왜? 제주도에서 4.3 폭동이 일어났거든. 공산주의 선거 방향을 하고. 그래가지고 죽창, 얘네들이 그 공산당론들이 방해하는 죽창 뺏어다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얘네들 후에 있지, 그지? 죽창뿐만 아니라 쇠파이프 들고 하잖아. 그 세력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승만 박사가 원래 300석을 하려고 했어. 왜? 북한 지역도 100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제법적으로는 100석이 지금 남겨져 있어. 통일되면 하려고. 자, 그래서 재헌회가 처음 생겨서 재헌회 국회의원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지. 그런데 1948년 7월 29일 날 제14회 런던 올림픽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우리 한국 선수단을 파견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지금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안 세워졌잖아. 8월 15일 날 세워지잖아. 재헌의회에서 국회의원만 뽑았지 정부가 수립이 안 되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식이 이루어지잖아. 그게 8월 15일이잖아. 근데 8월 15일 이전에 한 달 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거야. 요건 태극기가 제대로 됐다, 그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수단이 그 입촌식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태극기 그렇잖아. 아직 태극기도 제정이 안 된 거 아니냐. 들고 간 거지. 입촌식 하는 장면이지? 요것도 잘못했다, 그지? 요거는 제대로 됐어. 고래야. 그래서, 자, 그때 사이클 선수가, 사이클 팀이 참석했는데, 혹시 사이클 선수 있어? 없어? 사이클. 요 황산홍이라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야. 근데, 올림픽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월남을 했어.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돌아가지. 이게 남북한의 차이란 말이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국제대회에 알아 몰라. 그냥 지정권 선언에 바빴지. 그러니까 사이클 선수로
대한민국에 올림픽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어. 자전거 타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런던 올림픽에 참석을 했지. 유니폼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입은 유니폼이 서인복 선수가 입었던 걸 빌려서 입어. 나중에.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지. 이거 못 살았으니까 이때. 그래서 북한은 이런 자유와 어떤 문화와 그런 게 없는 안전한 공산주의 그런 정권이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국때부터 세계를 향해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런 비전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거기에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으니까 여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행 증명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다닌 거야.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스탬프 찍어준 거네. 자, 그래서 역시 이원수 목사님이 독립운동한 이승만 박사의 그 동지가 미국에서 영어로 이런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런던 대회를 참석한 거지. 자, 대한민국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인준을 받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9월 22일부터 12월까지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유엔의 합법적인 인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누가 방해할까? 소련이 방해하지. 그때 우리나라 대표단을 파리 총회에 파견해가지고 우리를 인준해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지. 그 8명의 대표단들인데 이분이 김한란 박사, 이분이 장면, 이분이 조병옥 박사, 이분이 모윤숙, 이분이 정일영, 이분이 김우평, 이분이 장기영, 이분이 김진구. 요 사람만 카톨릭이고 다 기독교인이야. 왜 그럼 카톨릭을 임명했냐? 프랑스 파리가 무슨 국가지? 카톨릭 국가잖아.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면 대통령을 을 대표단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감리교야 또 하필이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엔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지. 그때 재미난 얘기가 있어. 이 조병옥 박사가 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세워자는데 인재를 도와달라고. 그 연설하고 딱 나오니까 여기 비신시크라는 놈이 손 안 들었지. 러시아 대사 이름이 야 이승만의 계약을 했어. 이승만 밑에서 경찰청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야 이승만의 계약 요구를 했어. 그랬더니 조병옥 박사가 비신스키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야 이 스탈린의 사냥 계약을 했어.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에 소련의 대표 비신스키가 조병옥이한테 너 이승만의 경찰 계약을 하니까 너는 막 스탈린의 사냥 계약. 얼마나 당당해. 멋있지, 그지?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인준을 받지. 자, 그 다음에 인준을 받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1950년도 4월에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또 있었어. 이때 가가지고 1, 2, 3위를 다 했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41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50년도에 가가지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 2, 3위를 싹 쓸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경무대에서 기념 촬영한 거거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자. 자, 1950년 4월 달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 2, 3일 했지? 두 달 후에 뭐가 일어났어? 6.25가 일어났잖아. 두 달 후에 6.25가 일어난 거야. 기순남침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마라톤에 1, 2, 3일 할 때 김일성이는 뭐 했냐? 4월 10일 날 소련 스탈린 방문해가지고 전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스탈린이 자선사업가야? 탱크와 비행기를 그냥 도와줘? 북한에 있는 금 8톤
은 2,500톤, 납 12만 톤. 이거 갖다 주고 탱크, 야크기, 포 이런 거 얻고 허락받아가지고 짜장면 먹는 거지. 전쟁 허락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스포츠 이력이 나타나지. 이래서 기습난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습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없애줄 뻔했는데 누가 도와주지? 유엔이 도와주잖아. 왜 도와줄 수가 있어? 바로 직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에서 1, 2, 3, 4등 다 했잖아. 그러니까 세계 한국이라는 이상이 알려진 거지. 그게 참 신기하다. 47년도에 1등하고 48년도에 1등 못했어. 49년도 1등 못했어. 근데 바로 50년도에 4월 달에 1, 2, 3위를 싹 쓸어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이상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6.25 동란을 하니까 한국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 참전하게 된 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지. 그래서 유엔 16개국이 참전하죠. 전투병들이 보내주죠. 그 다음에 의무구지원단 5개국이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개국이요. 물자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까지 도와주는 거야. 자, 여러분 IT 기억나세요? IT란 나라 기억나세요? 뭐로 기억나죠? 지진. 누가 가서 도와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도와주고 있어요. 50년 전에 IT가 우리보다 잘 살아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IT 그지 나라잖아. 거기다 지진만 났잖아. 누가 도와줘? 한국이 도와줬잖아. 자, 여러분 가깝게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나라 필리핀. 해방 당시에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왜?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돼야 안 돼. 어? 상대가 안 되죠. 자, 제가 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어딨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4위입니다. 2억 3천. 굉장한 나라예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무르데카 컵이라는 축구대회가 있었어. 그럼 라디오로 듣거든? 라디오로 들으면 우리 한국의 차범근 선수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체력이 떨어집니다. 역전패했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우리 한국 선수 뒤끝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합니다. 그럼 속이 터지는 거지. 근데 지금 아시아 축구 1위가 어느 나라야? 한국이잖아. 인도네시아 프로축구단에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어.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장점을 뭐라 그래?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그래. 체력이라고 그래. 전후반 지킬지 모르게 뛰는 체력. 거기다 양말 다 쓰고. 이게 불과 3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이 모든 나라가. 자, 그러면 전쟁 때만 도와줬느냐? 재건단, 웅크라라고 하는 한국 재건단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또 유엔이 시켜준 거야. 이승만 박사 이걸 다 끌어들인 거지. 그 다음에 엉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 재건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면 1973년도까지 했어. 그때부터 뭐야? 우리가 이제 자립경제로 들어가거든. 고도성장하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유엔의 지원이 필요 없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1900년부터는 세계를 도와주기 시작하지. 1958년도에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계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구하는 장면이야. 그때 미국의 유명한 팀이 왔는데 어느 팀일까? 미국의 유명한 팀이 왔는데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팀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시구만 경기했는데 어느 팀인지 몰라? 예. 지금 우리 선수 여기 뛰고 있는 사람 있는데 마무리 투수 누구지? 오승환. 예. 어디 팀? 멕시코. 세인트루이스 카디나스. 시구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958년도에 김동진이라는 주일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우리가 언제쯤이면 일본을 좀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30년 후라고 했어. 30년 후부터는 우리가 따라잡을 거다. 그랬어. 자,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1968년도에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디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치? 어디를 참 예리하게 제압하는 눈빛이잖아. 어디를 볼 것 같아? 일본 중에서도 어디? 나리타? 요코하마? 일본 어디? 도쿄. 그러면 도쿄 중에서도 어디를 볼까? 도쿄 제일 유명한 거. 자, 일본 수상이 오사카. 일본 정치인들이 어디 방문하면 난리가 나지. 아, 스즈키. 야스쿠니 신사. 아, 맞다. 야스쿠니 신사가 뭐야? 일본 전범들 모아놓은 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일본 제국을 건설했던 놈들이 거기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걔네들이 성지라고. 그 야시쿠니 신사를 쳐다보는데 야시쿠니 신사 앞에 동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일본에서 중요한 놈이겠어? 안 중요한 놈이겠어? 중요한 놈. 그치? 무지무지 중요하겠지 그것도. 그치? 아니 야시쿠니 신사 앞에 동상이 있으니까 무지무지 유명한 놈일 것 같잖아. 도대체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 노무라 마쓰지로라는 사람이야. 노무라 마쓰지로는 뭐냐면 일본 제국 육군사관학교 창시자야. 육군사관의 창시자야. 그러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니까 동경제국대학보다 더 들어가게 있는 데가 일본 육사겠지. 그치? 일본 육사를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상을 딱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누굴 쳐다봐? 쳐다보는 게 아니지. 누굴 째려봐? 이놈을 노무라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는 단순히 북한을 이기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뭘 제압하겠다는 거야? 일본을 제압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동상 세고 쳐다보는 거거든. 박정희가 일본 육사를 나왔지. 일본 육사를 나오니까 이 역사를 아는 거야. 일본 육사를 나왔다는 거는 침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 아시아에서 최고 탁월한 인재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일본 육사 중에서도 병과가 있잖아. 병과 중에 그 당시에는 보병, 기갑 있을 수 있잖아. 제일로 또 힘든 데가 어디냐면 포병이야. 포병. 왜? 포를 계산해야 되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육사에서도 포병을 했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박정희 하면 덜덜덜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아니까 일본을 제압하겠다고 이순신 동상을 세웠지. 그런데 그때 김동진이가 이제 10년 후니까 주일대사에서 외무부 장관이 됐어. 외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똑같이 물어봤어. 이승만 박사한테 물어본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각하 우리가 언제쯤 일본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년으로 알았어? 아까 이승만 박사는 몇 년으로 알았어? 30년으로 알았잖아. 근데 이때는 몇 년으로 알았어? 20년으로 알았어. 그러면 1958년도에 30년 후면 몇 년도야? 88년. 1968년도에 20년 후면 어디야? 88년. 뭐지? 88올림픽. 그래서 이게 박정희를 왜곡하는 사진이거든? 이게 박정희라는 거야. 일본군 친일파라고 왜곡하는 거야. 근데 계급장을 보자. 이게 일본군 연대장 계급장이거든. 그리고 이게 쌍안경, 야전군 복장이야. 근데 일본 육사 졸업하고 소위로 1년 근무했거든. 이게 소위 계급장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편화 왜곡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일본 육군 대령 사진을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9년도 리콴유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27살 때야. 27살 때 여러분 말할 때 스펙 살 때 두 정상회담에 영어 통역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뭘 구상하냐면 88 올림픽을 구상해. 10년을 내다보고. 그리고 88 올림픽을 구상하고 시해를 당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 88 올림픽을 성사시키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 리콴유는 당대의 최고 아시아 지도자인데 박정희를 만날 때 프로필을 조사해보니까 책에다가 뭐라 써놓은 거 아니? 자기 책에다 자서전에다가 일본군의 장교로서 채택되어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같은 세대 사람으로 가장 탁월한 인재였다. 그래서 이런 탁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88 올림픽을 구상해서 88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거지. 자, 그럼 북한은 뭐였냐? 북한은 1986년도에 이게 동독 서기장 호네커라는 사람이 회담을 했어. 왜 회담을 했을까? 88 올림픽 방해하려고. 참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 되니까 누굴 만났어? 코르바초프를 만났지. 88 올림픽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이때 미소 냉전 시대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자유진영에서 참석을 안 했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거든. 그 다음에 1984년 LA 올림픽이 열렸어. 이번에는 누가 참석을 안 했지? 소련, 공산권이 참석을 안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1988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니까 두 번 올림픽을 망쳤잖아. 그러니까 동구권이든 뭐든 다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88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러면 88 올림픽이 성공하면 북한은 좋아 나빠? 북한 입장에서 88 올림픽이 대성공을 하면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만난 거야. 그런데 이미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지. 그래서 코르바초프가 노한 거야. 그래서 88 올림픽이 이게 이제 그 당시 호돌이 마크인데 그래서 88 올림픽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축제로 대성공을 거두지.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디지털 중계 방식이 된 거야. 그래서 뭐 전자식으로 기록을 측정한다든지 또 전중계 생중계